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동식입니다. 예. 자, 인천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확진자 숫자가 좀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40명 발생했습니다. 네. 여기 전체 누적 확진자가 1,65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확진자 증가세가 하루 만에 40명대로 다시 늘어나면서 인천 지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가량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전주 이 평균 확진자 수 23명에 비해서 이 대폭 늘어난 숫자인데 거의 두 배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에도 이 감염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감염세가 줄지 않는 데는 이 최근 이제 요양원이나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등 이런 감염 요인들이 대규모 감염 요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부평구 요양원 관련 코로나19 감염자는 어제 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 이 누적 확진자 수만 27명으로 증가했고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5명이 이 고령층자에 해당돼서요. 이 중증 병상으로 일부 옮겨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전체 중증 치료 병상 21개 병상 가운데 여유분은 이제 지금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이제 1명 추가돼서 이 누적 감염자 규모도 이제 쉬운 2명으로 이제 기록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 선구매 계약으로 4,400만 명분 이 그렇죠. 백신 물량이 확보돼서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 단계적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참 다행스럽긴 한데, 그런데 또 이제 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그래서 지금 또 실제 소상공인들의 영업 현장은 어떤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저희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겁니다. 2.5단계 상향한 이후에 이 도심에서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끊겼는데요. 그렇죠. 당장 걱정은 영세 상인들입니다. 거리 일단 당장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음식점인데요. 특정한 몇 개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들, 그야말로 파리가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당들의 하루 수입을 살펴보니까 이제 보통들 하루 이제 어떤 일반적인 이 조그만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이 음식점 하루에 보통 많이 할 때는 한 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하루에 10만 원도 하기 어렵고요. 진짜 심각한 데는 하루에 손님 1명 받을까 말까 할 그런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간판 전기세도 안 나오겠네. 그렇죠. 전기세는 고사하고 지금 임대료도 좀 못 건질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하루 종일 이 손님이 오가는 출입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 우리 음식점뿐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부분뿐 아니라 성인들 상대로 하는 이 실내 체육시설도 많은데, 집합 금지 2.5단계 이후에 강화되면서 이 회원들의 환불 문의가 이제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체육시설들은 이제 3주간 영업을 못하니까 거의 지금 폐업 상태고요. 그리고 이 관장들은 임대료라도 좀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음식점과 실내 체육관은 물론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종으로 좀 확대되는 분위기고요. 그나마도 2차 대유행 때는 어렵게 겨우 이제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좀 안정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 3차 대유행 거의 견디지 못할 지경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약간 제가 뭐 좀 적어봤는데요, 국장님. 네. 평소에 코로나19 전에 매출 하루 한 1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매주 몇 호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소상공인 요일로 하나 정해서 좀 어떤 음식을 우리가 배달을 해 먹을 때
한 20-30% 정도를 해주면 네. 그것을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좀 주면은 그것도 좀 일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좋은 좀 제안인 것 같아요. 좀 그건 그 이런 정책자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들을 한번 저희도 그 기사로 한번 좀 예. 달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오늘 그 기호일보에 좀 기사로 좀 올려주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천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최근 마감된 신입생 특별 전형 모집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인천 지역에는 이제 27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 절반이 넘는 14개 학교가 그 신입생 특별 전형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제 신입생 모집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이 특성화고 미달 사태인데요. 올해도 그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집 전형 하고 이제 좀 일반 전형 하기 전에 이제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 지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그 특별 전형 모집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모집 정원은 이제 총 3,731명인데요. 이 중에 이곳은 4,288명이 지원해서 1.1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 반면에 수십 명씩 미달되는 학교도 많아서 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들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이 학교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길래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예, 일단 뭐 당장 몇 개 학교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달된 14개 학교를 보면요. 이 중에 그 A 학교 같은 경우 170명 모집에 39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전형에. 예. 모집 정원의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한 학교는 170명 모집에 101명. 이 원서를 접수해서 이제 59%를 겨우 채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경쟁률이 1.1대는 고사하고 0.7대 1, 0.56대 1의 이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학교는 이제 모두 이제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구도심 통합을 기피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정원이 50명 이상 미달된 학교, 4개 학교는 미추홀구에 4개 학교를 이제 보니까 미추홀구 2개, 그리고 동구 1곳, 중구 1곳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꼭 구도심에 있다고 미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교명을 변경하고 학과 개편을 진행했던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테크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40명 모집하는 실용음악과에 112명이 지원해서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 이유만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도심보다는 이 산업 구조를 고려한 이 학교 학과의 재구조화, 또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